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동휘라고 하고요. 오늘 태풍 때문에 못 올 뻔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두 명 정도 오실 줄 알았어요. 되게 많이 오셔가지고 좋습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구글에 입사한 지는 한 11년 정도, 12년 정도 됐고요. 2006년에 입사를 했고 원래 구글 코리아로 입사를 했다가 한 2년 반 정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마운틴뷰로 옮겨가지고 한 미국에 있은 지는 9년 정도 됐어요. 제가 일하는 분야는 인덱싱 쪽, 서치, 그러니까 구글 검색 인프라스트럭처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오게 된 거는 앰프, 그 다음에 앰프 스토리 이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고요. 앞으로 좀 얘기를 좀 더 드리겠지만 다음 달에 앰프 로드쇼가 있어요. 앰프 로드쇼에 앰프 팀을 데리고 와서 이제 개발자분들을 모시고 앰프의 현황, 그 다음에 앰프의 기술적인 내용들을 좀 짚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한 달 전에 이렇게 온 거는 그 땅을 좀 다져 놓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그리고 내용은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앰프 개괄적인 현황 정도 설명을 드리고 새로 나온 앰프 스토리라는 포맷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 자유롭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덱싱 쪽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크롤링이나 인덱싱 쪽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것도 많이 물어보셔도 되고요. 또 인덱싱 쪽에서 웹브라우저 쪽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헤드리스 브라우저 쪽에 얘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물어보시고요. 네. 앰프는 지금 한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 됐고 지금 앰프를 도입한 사이트가 3천만 개 정도 지금 앰프를 도입해서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뉴스를 위주로 시작을 했어요. 뉴스 프로바이더들이 앰프를 도입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뉴스 말고도 되게 많은 사이트들이 앰프를 도입했어요. 그냥 스태틱한 페이지뿐만 아니라 쇼핑몰 같은 데도 적용이 많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구글 검색에서 트래픽이 넘어가는 것 중에 60%는 뉴스가 아닌 사이트로 앰프 트래픽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뉴스 아닌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앰프 문서들이 구글 검색에서 그 정도로 많이 노출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앰프 페이지에 머무는 시간이 보통 한 2배 정도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커머스 쪽이 주로 그렇겠지만 컨버전, 그러니까 실제로 트래픽이 들어와서 물건을 사는 이 비율이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앰프의 미션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앰프가 왜 만들어졌냐 하면 오픈 웹, 그러니까 사용자 중심의 오픈 웹을 만드는 게 미션이고,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빠르게 웹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그게 이루어지면 앰프는 사실 앰프에 국한되지 않고 웹 전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앰프의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모바일에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각 회사별로 열심히 노력을 해왔잖아요. 근데 중복된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좋은 기술이나 좋은 내용들을 아예 공개를 해서 누구나 다 그런 기술의 빠른 기술을 쓸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목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앰프는 오픈 소스고요. 지금 구글에서 물론 엔지니어들이 많이 컨트리뷰션을 하지만 다른 회사들에서도 엔지니어들이 여기에 컨트리뷰션을 많이 해서 그거를 다 같이 공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앰프가 풀려고 했던 문제는 속도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웹페이지가 빨리 동작하는 문제를 잘 해결해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모바일 환경에서의 컨텐츠 소비 패턴이 데스크탑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게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긴 기사도 쉽게 데스크탑에서는 읽어냈었거든요. 근데 모바일에서는 긴 기사 읽다가 조금 쉬었다 읽지 하고 일단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안 들어가잖아요. 모바일에서는 주로 한 1, 2분 정도 안에 읽을 수 있는 컨텐츠 위주로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하고, 또 그것도 시각적으로 풍부한, 그러니까 이미지, 동영상, 애니메이션 위주의 컨텐츠가 많이 소모가 되더라 라는 게 이 조사 결과, 통계 결과 누구나 다 아는 거죠. 로 나왔는데, 근데 이런 모바일 컨텐츠를, 시각적으로 풍부한 모바일 컨텐츠를 웹에서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는 각 회사별로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만들려고 하면 또 똑같은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에 이제 앰프 스토리 포맷을 발표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앰프 스토리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다 아는 내용이죠.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앰프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앰프는 속도의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돼서 지금 많은 사이트들이 적용을 했는데, 진짜 문제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모바일 플랫폼에 맞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긴 문서는 모바일에는 맞지 않다. 그리고 짧으면서도 시각적으로 훌륭한 컨텐츠를 만드는 게 맞다. 그래서 앰프가 나왔는데, 잠깐 동영상을 한번 좀 보시죠. 아, 이거 소리가 꺼져 있구나. 앰프 스토리가 지향하는 바는 시각적인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오픈 포맷, 시각적인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모바일 컨텐츠를 만드는데 필요한 포맷을 제공한다. 이게 이제 목표인데요. 아까 나온 예제들을 좀 보시면 시각적으로 되게 화려하잖아요. 애니메이션도 들어가 있고 이미지도 들어가 있고 비디오도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 이런 컨텐츠를 만들려면 어떤 툴을 쓰셨어요? 웹에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예전에는 플래시 많이 썼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어도비도 플래시 지원 중단 선언을 했고, 2020년이 되면 플래시 컨텐츠는 웹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거든요. 요즘에는 플래시 대신에 이런 걸 만들려면 뭐 HTML5나 또는 자바스크립트를 열심히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애니메이션 구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도 모든 플랫폼에서 제대로 동작하게 하려면 되게 많은 품이 들어가는데, 품이 들어간 만큼의 효과를 얻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사용자들은 그런 컨텐츠를 소비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개별적으로 각 회사에서 개발할 게 아니라 그냥 오픈소스로 만들어서 포맷을 제공을 하고 이거를 누구나 쓸 수 있게끔 하면, 쉽게 만들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어떤 컨텐츠를,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느냐에 컨텐츠 크리에이션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이거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예를 하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CNN 예제인데요. 보시면은 텍스트는 적고
이미지나 애니메이션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서가 그냥 한 페이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페이지가 들어있는 하나의 이야기, 서사 구조가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메뉴도 있고요. CNN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미국하고 또 브라질 이쪽에 많이 이걸 하고 있는데, 주로 언론사들이 그런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관련된 뉴스, 정치 뉴스, 그다음에 패션 관련된 언론사들, 잡지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IT 기사도, 그 기술 기사도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영상에도 보셨겠지만 그 모바일 화면뿐만 아니라 그냥 데스크탑 화면에서도 나쁘지 않게끔 잘 보입니다. 그래서 따로 데스크탑용을 따로 개발하고 모바일용을 따로 개발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어려운 기술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일단 예제를 보면서 하는 게 쉬우니까 요 예제는 5개, 세계에서 가장 비싼 5개의 도시를 설명하는 그 앰프 스토리 예제인데요. 저 스토리 그 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게 HTML 이게 그 태그인데, HTML 태그 앰프용 HTML 전용 태그들이 있어요. 앰프팀에서는 HTML 방언이라고 부르는 태그들이거든요. 그래서 앰프 대시 스토리라고 시작하면 그냥 앰프 스토리가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있냐면 6개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커버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각 도시별로 5개가 있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북엔드라고 부르는 건데, 북엔드는 따로 페이지를 스토리 페이지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6개의 페이지가 있는데 그 6개의 페이지는 앰프 스토리 페이지라는 태그로 표현이 됩니다. 6개의 태그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페이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각 페이지 안으로 들어가면, 포토샵 써보셨으면 포토샵 레이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개의 레이어를 쌓아서 레이어별로 작업한 다음에 나중에 플래튼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그 개념하고 같아요. 앰프 스토리 페이지라는 태그 안에 앰프 스토리 그리드 레이어라는 레이어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커버 페이지인데 3개의 레이어가 있어요. 첫 번째 맨 마지막에 있는 바닥에 있는 레이어는 주로 그 동영상이나 배경 영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레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그냥 그 코딩하기 나름이에요. 지금 예제에서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 레이어는 제목하고 바이라인, 그 다음에 그 날짜가 들어가 있고요. 텍스트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상위 레이어에는 로고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HTML 코드를 좀 볼 건데요. 맨 위에 있는 시스템 레이어는 따로 코딩하는 건 아니고 저 앰프 스토리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컨트롤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페이지, 현재 페이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사운드를 오프할 건지 온할 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어를 한번 좀 들여다 볼게요. 앰프 스토리 그리드 레이어라는 태그를 쓰면 되는데, 여기 템플릿은 화면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를 지정할 수 있어요. 필 템플릿은 전체 화면 크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동영상 넣고 이미지 넣고 따로 뭐 CSS 태그로 이거를 지금 픽셀 2에서는 사이즈가 픽셀이 이 정도니까 그렇게 하고, 또 픽셀 뭐 삼성 갤럭시 폰에서는 요 사이즈니까 이렇게 하고, 이걸 해줄 필요 없이 그냥 템플릿 필만 넣으면은 알아서 키워준다는 거죠. 지금 이 예제에서는 동영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앰프 비디오라는 동영상을 쓰면 돼요. 이미지는 앰프 이미지예요. 앰프 이미지를 쓰면 되고, 이렇게 원래 HTML에 이미지 태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비디오는 또 비디오 관련된 태그들이 있는데, 왜 이거를 쓰냐 하면은, 이미지 태그들 잘 보시면은 이렇게 사용자 예전에 왜 저것이 필요한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어떤 웹페이지를 핸드폰에 들어갔는데 웹페이지가 처음에는 그냥 텍스트가 작게 나오다가 뭐 이렇게 보려고 딱 하면은 막 이게 화면이 다른 곳으로 가 있고 막 하는 거 경험 있으신가요? 그게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로딩할 때, 로딩 전에는 쫙 있다가 로딩하면서 이게 커지면서 막 레이아웃이 막 바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점프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앰프라는 태그를 써서 그런 것들을 강제를 시켜요.
width, height들을 정확하게 주고 그 다음에 위치가 어디고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게끔 좀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 로딩 할 때 페이지가 뜰 때 이게 막 이 사이즈가 막 레이아웃이 깨지고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강제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 웹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자들한테 좋은 경험을 줄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앰프 비디오는 앰프 비디오 저렇게 있고, 그 다음 레이어는 텍스트 레이어라고 했죠. 이것도 프로그래밍 하기 나름인데 지금 이 예제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는 템플릿을 버티컬 템플릿을 썼거든요. 이거는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내려오는 템플릿이고, h1 태그 똑같이 썼죠. 이거는 그냥 HTML 태그예요. 제목 썼고 p 태그는 뭐 이름 나오고 그 다음은 날짜 나오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레이어는 원래 로고 이미지가 들어간 레이어잖아요. 지금 이제 이거는 해부만 조금 해본 거고, 실제 HTML 코드를 보면은 이게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HTML 코드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스토리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전체 페이지예요. HTML 앰프는 저 번개 마크나 아니면 AMP라는 속성이 들어가면 앰프 문서로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앰프 문서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태그, 스크립트 태그가 있는데 저 맨 위에 보이는 v0.js 요게 들어가야 돼요. 요것만 있으면 돼요, 원래는. 근데 앰프 스토리는 스토리 관련된 컴포넌트들을 쓰기 위해서 스토리 관련된 자바스크립트도 따로 있어요. 앰프 스토리 1.0js 요걸 쓰면 돼요. 요 두 가지만 들어가면 쓸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컴포넌트들이 다 준비가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바디를 보면은 바디 태그 안에 앰프 스토리 태그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죠. 요 섹션. 요거 하나만 있으면 앰프 스토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페이지들이 있죠. 6개의 페이지가 있는데 앰프 스토리 페이지, 커버 페이지부터 각 도시별로 오사카, 뭐 가장 비싼 도시는 싱가포르가 되겠죠. 요 안에 각 그 페이지별 컨텐츠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아이디를 준 거는 그냥 다양하게 주면 되는데 아이디로서 쓰기 위해서 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좀 짚어야 될 게 메타데이터 부분을 좀 볼게요. 앰프 스토리 안에 필수 속성이 있어요. 타이틀, 퍼블리셔 로고, 포스터, 포트레이트 있는데, 타이틀은 이 스토리의 제목, 퍼블리셔는 스토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로고, 그 다음에 이 스토리를 대표하는 포스터 이미지, 요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용자들한테 보여주진 않는데 이게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또 구글 검색에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썸네일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목이나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들에서 잘 보여지기 위해서 이 스토리를, 서머리를 잘 보여주고 링크를 잘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요구를 해요. 필수적으로. 그 다음에 커버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 커버 페이지 아까 보셨죠? 커버 앰프 스토리 페이지 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의 레이어가 있다고 그랬죠? 3개의 레이어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저 화면이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 3개의 레이어 중에 첫 번째 레이어,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레이어부터 바닥에서 깔리는 거예요. 그 다음 레이어 이렇게 되는데, 필 템플릿이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엘리먼트들은 전부 다 채우는 엘리먼트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디오를 썼는데 미디어 background.mp4라는 비디오를 여기다 넣었고요. 여기서 쓸 수 있는 비디오는 뭐 mp4도 있지만 HLS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포맷을 지원하게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는 mp4하고 HLS 포맷을 지원하고, 지금 속성에는 오토플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페이지가 들어오자마자 재생, 그 다음에 루프는 끝나면 계속해서 재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터는 비디오를 로딩할 때 보여지는 썸네일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안 넣어줘도 되는데 넣으면 사용자 경험이 더 좋겠죠. 그 다음 레이어는 텍스트라고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버티컬 템플릿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쌓아서 내려오고요. 거기에 제목 들어가고 바이라인, 그 다음에 날짜가 들어갑니다. 네, 마지막 여기가 좀 흥미로운 게 들어있는데, 자,
앰프 스토리 그리드 레이어의 버티컬 템플릿이잖아요. 원래는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저 로고가 A라는 게 로고거든요. 이 A는 지금 보시면은 구석 밑에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그 답이 좀 나오는데 요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로고 레이어라는 클래스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3개의 레이어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CT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CT 페이지는 좀 더 다양합니다. 잘 보시면은 여기는 2개의 레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가장 밑에 있는 레이어는 마찬가지로 동영상 들어가 있고요. 근데 여기는 아이디를 하나 붙였죠. 오사카 대시피드. 조금 이따가 저기 그 관련된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 오토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는 이제부터 좀 재미있어요.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레이어인데 버티컬 레이어는 맞고요. 그 다음에 숫자 5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 요소에 이 H2 요소에 넘버라는 아이디를 줬고 이 애니메이트 인이라는 거는 그 앰프 스토리에서 제공하는 프리셋 애니메이션들이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 프리셋 중에서 내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지정할 수 있어요. flying bottom은 바로메터부터 이렇게 fly, 그러니까 날아와서 바뀌는 그런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은 div 태그 안에 animate in은 fade in 이거는 점차 나타나는 거죠. 그런 애니메이션을 주는데 animate in after에서 넘버라는 요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을 시작해라. 근데 animate in delay 해서 시작하되 0.5초 딜레이를 준 다음에 시작해라. 이런 걸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오사카라는 이름하고 설명은 잘 보시면은 일단 넘버 5가 그러니까 5번이 쫙 올라온 다음에 살짝 멈췄다가 지금 쫙 켜졌거든요. 그런 애니메이션을 그냥 쉽게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이거 애니메 설명하고 위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오디오도 하나 들어갔죠. 백그라운드 오디오도 들어가 있는데 자, 요게 중요해요. 지금 이 앰프 비디오 요소의 아이디가 오사카 비드라고 되어 있는데 오사카 비드가 끝나면은 오토 어드밴스 애프터 오사카 비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떨 때 편하냐면 비디오가 끝나면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이야기로 계속 넘어가고 싶은데 비디오가 언제 끝날지 실은 알지 못하면 이게 프로그램을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 만들 때 비디오가 3.25초에 끝나면 3.25초 기다렸다. 보통 자바스크립트로 기다렸다가 다음 동작 시키고 하잖아요.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이걸 엮어 놓으면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거. 그럴 때 쉽죠. 자, 이 정도 해서 사실 애니메이션 여기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4개의 도시 페이지도 다 그냥 만들면 돼요. 딱 이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 아까 CSS 클래스 얘기했는데 그 A라는 로고가 왜 그 밑에서부터 나왔냐면 그냥 커스텀 CSS에 지금 이 클래스에 정렬을 오른쪽에서 밑에서부터 해라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예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냐면 원래 앰프 스토리 안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그 스타일들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커스텀 스타일들도 이렇게 만들어서 넣을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붓겐드인데 붓겐드는 앰프 스토리 페이지들 모든 앰프 스토리들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앰프 스토리가 완전히 끝나기 전 바로 직전에 붓겐드를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페이지가 아니라 그냥 JSON 데이터 스트럭처를 읽어서 저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2개의 섹션이 들어가 있는데 한번 그 JSON 포맷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이 쉐어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내가 어떤 공유 방식을 선택할 거냐 그걸 보여주는 건데 여기 페이스북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제가 보니까 라인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누가 라인에서 거기다 넣었나 봐요. 쉐어 프로바이더는 그냥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뭐 그런 소셜 네트워크 프레임이 있으면은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다른 개발자들이 앰프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여기서 써가지고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다른 기사나 그러니까 웹문서나 다른 스토리로 넘어가는 거 이것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좀 몇 가지 예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그냥 실제 동작하는 거를 검색해서 동작하는 걸 보여드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뭔데 그러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그 앰프 스토리는 모바일 환경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모바일 환경에서 보여드릴게요. 크롬에 보면은 개발자 도구 있잖아요. 그걸 키면은 모바일 환경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도구 더보기에서 개발자 도구를 켜면 자, 워싱턴 포스트를 검색을 해볼게요. 워싱턴 포스트. 이게 검색 결과인데 워싱턴 포스트는 워싱턴 포스트 사이트가 공식 사이트가 나오는 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Visual Stories from WashingtonPost.com이라고 되어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에서 만든 스토리가 다 올라와요. 그러면은 최근 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화면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동영상도 바로 나오죠. 뭐 기다리는 거 없이. 예. 그러면서 저렇게 짧은 텍스트로 이야기 위주로 이렇게 나오죠. 예, 굉장히 긴 이야기. 여기 그 다음에 이거를 켜볼게요. 뭐 이런. This is my neighborhood. It is. 이거는 뭔가 배경음악이 들어간 것 같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CNN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CNN은 앰프 스토리용 갤러리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보통 이렇게 보면 모바일 사용자 경험이 검색을 통해 오는 것이 데스크탑에서는 주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겠지만 모바일에서는 약간 지하철 타고 가면서 컨텐츠 내가 볼만한 게 없을까 하고 그 약간 노는 경험, 약간 그런 그냥 특정한 목적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읽기 위한, 그냥 소비하기 위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CNN은 거기에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보시면은 CNN은 그 모바일 비주얼 스토리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그날 올라온 것들이 다 올라와 있죠. 많이 있는데 아레사 플랭클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레사 플랭클린이 최근에 사망을 해서 이제 부고 기사 겸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거를 모바일로 가져가면 모바일에서는 모바일에 맞춰서 전체 화면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앰프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쓰고 있는데 뭐 퀴즈 관련된 내용도 있고 영화 포스터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IT 관련된 얘기도 있고 한데 한국에서는 조금 다른 여러 가지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잠깐 와서 보니까 카드뉴스 많이 쓰더라고요. 카드뉴스가 지금은 이미지를 그냥 몇 장 만들어 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리는 게 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걸 가져다가 이미지 플러스 텍스트 플러스 애니메이션을 조합을 해서 만들면 훨씬 더 다채롭지만 검색도 잘 되는 이런 페이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짤방 많이 있잖아요. 짤방이 그냥 이미지에다가 텍스트를 박는 거 말고도 좀 애니메이션도 되면서 동영상 위에다가 이렇게 텍스트 박는 거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웹툰 같은 거 요즘 웹툰이 그냥 스태틱한 이미지잖아요. 예전에 한번 어느 웹툰에서 인터랙티브한 웹툰 시도를 한번 한 것 같긴 한데 그런 걸 이제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만드는데 되게 공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그 예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앰프 스토리는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언론사 위주로 시작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언론사보다는 좀 컨텐츠가 많은 이 산업군이 훨씬 더 좋지 않나. 예를 들면 K-팝 같은데 이런 데가 앰프 스토리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거를 마니타이제이션을 할 건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존의 웹 문서는 뭐 광고가 중간에 들어가거나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는 퍼블리셔하는 사람들한테 이 인센티브가 되는데, 스토리는 전체 화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중간에 광고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내가 스토리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광고가 뜨면은 좀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모니테이션 할 건지 새로운 종류의 모니테이션 그 광고 기법들을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도 지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알고 싶은 분들은 ampproject.org 그다음에 /ko/stories 여기에 가보면 앰프 소개도 있고요. 그다음에 튜토리얼도 들어가 있어요. 간단한 튜토리얼을 통해서 좀 익히는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요즘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한국어 번역하는 자원봉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자원봉사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들을 좀 얘기를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앰프하고 앰프 스토리하고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한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앰프가 많이 퍼져 있다. 그리고 앰프 스토리가 이제 새로 나왔는데 모바일 환경에 맞는 컨텐츠를 개발하기에 적합한 좋은 포맷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앰프가 아닌 솔루션으로 동일한 콘텐츠 제작을 했을 때에 비해서 성능 이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성능 이득이라는 게 똑같이 작업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 있는 자바스크립트와 CSS와 이런 것들을 이용하니까 거기서 별다른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그 고민을 많이 해서 좋은 애니메이션 기법, 그 퍼포먼스가 좋은 컴포넌트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게끔 그 오픈 소스로 공유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개선하고 이러면서 이제 좋아진다는 거죠. 여기에 특별한 뭐 기술적인 특별한 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써보면서 디바이스에 맞게끔 또 그 퍼포먼스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인식한 사람들이 또 그거를 개선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거기서 이제 얻는 이득이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조금 찾아보고 온 것 중에 보면은 뭐 캐시 관련된 부분도 있던데. 네. 그쪽으로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뭐 추가적으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지금 원래 앰프는 앰프 캐시가 있잖아요. 이것도 오픈 스펙으로 공개가 되어 있는데 앰프 캐시에서 그 페이지 하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들을 미리 캐싱을 해요. 캐싱한 다음에 그 사용자들이 검색을 해서 오는 경우에 캐시해서 보내줘요. 또는 그 캐시도 오픈이 돼 있어서 구글 검색 말고도 다른 데서 이 캐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앰프 캐시 그 URL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API로도 나와 있고 그 캐시를 통해서 빨라지는 거 있고요. 두 번째는 앰프 스토리는 동영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동영상이 로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동영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동영상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 하나의 문서 안에 여러 개의 동영상이 들어가 있으면 무거워질 뿐더러 모바일 환경에서 여러 개의 비디오 컨테이너가 뜨면서 크래시할 수도 있거든요. iOS나 이런 데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앰프 스토리 자바스크립트 자체에서 최적화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약간 스마트하게 동작해요. 그러니까 모든 그 비디오 컨테이너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디오 컨테이너 3개만 만들어서 내가 있는 페이지 앞뒤로 이렇게 해서 이게 이동할 때 빠르게 나오지만 그 필요 없는 것들을 로딩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이거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쪽에서 최적화를 시켜줄 수 있는 거고, 서버 사이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불러오는데 로딩하는데 속도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일부 그 앰프 스토리 문서에 대해서는 이 캐싱, 비디오 캐싱 기능을 또 제공을 해요. 그래서 비디오도 캐싱을 해서 빨리 로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에 보니까 i 쪽은 지원하는 브라우저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i 쪽에서는 페이지를 보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보이기는 하지 않을까요? 지원은 안 해도 보이긴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i를 쓰는 사람이 없긴 하거든요. 바깥에서는. 네. 근데
아마도 될 것 같고요. 안 되면 이것도 앰프 좀 무책임한 얘기긴 한데 앰프 코드를 바꾸셔가지고 컨트리뷰션을 하셔가지고 IE에서 되도록 만드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무책임한 말이어서 좀 죄송한데, 네. 한국에서는 IE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돼요? IE 쪽 사용자 비율이 좀 높은 편이라서 세심으로 없을까요? 10일이 아니고 10일. 오래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파일 좀 공유 경우가 있긴 그 앰프 프로젝트에 들어가 보면 GitHub 그 코드베이스에 보면 폴리필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비스 워커 지원 안 되는 브라우저에 대해서는 뭐 폴리필 거기에 맞춰 그거를 해주는 폴리필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이제 희망 사항으로는 i 뭐 11 정도면은 그 폴리필이 돼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지원하기를 이제 희망 사항으로 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앰프의 어떤 주요 사용 환경이 모바일이라고 이해합니다. 모바일을 타겟으로 하지만 데스크탑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차가 모바일 타겟이에요. 특히 앰프 스토리는 화면 자체가 모바일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데스크탑에서 보이긴 했지만 데스크탑에서는 모바일에 있는 컨텐츠를 데스크탑에 무리 없이 그냥 깨지지 않게끔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고 주로 컨텐츠의 타겟은 모바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어떤 그런 필에서 채우는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는 데스크탑은 또 데스크탑에 맞게 이제 채워지는 이런 부분도 분류를 하시나요? 예, 지금 여기는 이렇게 그 동영상 자체가 원래 이런 포트레이트 모드로 만든 동영상일 거잖아요. 근데 필 하게 되면은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를 그냥 늘려버리면 포트레이트인데 랜드스케이프로 늘리면 사실 안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서는 약간 실험을 하기는 해요. 무슨 실험하냐면 이거 말고 이 UI 말고 여기다가 데스크탑에서 꽉 채우는 실험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동영상 자체가 데스크탑에 꽉 채우는 동영상을 일단 만든 다음에 모바일에서는 그 중에 딱 일부를 크롭을 해서 보여주는 형태가 되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조심해야 되는 게 동영상 자체가 여기서 뒤에 이게 좀 날아가도 가운데에 요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안 맡기는,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네, 그런 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SBS 같은 데서는 동영상까지는 아니고 지금 SBS에서는 앰프 스토리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사진들 있잖아요. 근데 기사 사진들이 다 랜드스케이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랜드스케이프 사진 놓고 배경에다가 그 사진을 늘린 거 있잖아요. 그냥 밋밋하게 놓으면 안 예쁘니까 그걸 그냥 늘려가지고 보여주는 형태,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어요. 네. 정책적인 얘기이신데 AMP 초창기에 막 홍보할 때는 이제 구글 검색에서 노출 순위를 우선시해 주겠다라는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좀 홍보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정책은 계속 이게 유지되는 건가요? 원래는 앰프를 랭킹해서 우대하지 않는 게 원래 철학적으로는 그게 맞긴 한데, 자세히 보면 앰프에 좀 그 사람들이 더 클릭을 하게끔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앰프 문서들이 그 위쪽에 캐러셀이라고 부르는 그 이 메뉴의 상위에서 나오는 요 기사 썸네일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앰프 문서들이 나온다든지, 또는 번개 마크 나온다든지, 번개 마크 나오면 사람들이 그걸 더 눌러요. 그렇게 해서 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들이 좀 더 상위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걸 억지로 상위에 올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다른 웹 문서도 앰프처럼 빠른 문서들 같은 경우에는 그 캐로셀 있잖아요. 캐로셀에 같이 나오거나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하나씩 더 이제 앰프를 이렇게 빠르다는 걸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제약사항들을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예전같이 뭐 JS는 이만 쓰고 난 JS 쓰지 말고, 뭐 예전에는 CS 같은 것도 인라인으로 하고,
마크업도 여기 정리한 것만 다 써야지 딴거 없으면 이 스토리에서는 어느 정도의 커스터마이징 아까 봤을 때는 좀 CSS도 많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자유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앰프에서도 커스텀 자바스크립트 쓸 수 있긴 한데 사이즈 제약이 있고 그냥 외부 파일을 쓰지를 못하게 돼 있고 아마 그런 제약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앰프 스토리도 비슷해요. CSS를 그냥 막 제한 없이 쓸 수 있지는 않고 그런 그 제약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숫자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제약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 근데 쓸 수는 있는데 제약은 여전히 있고 원래 앰프의 목표는 빠른 게 속도가 목표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이프레임도 허용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앰프 아이프레임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속도를 저하시키지 않으면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근데 여전히 제약 사항들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가이드를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웹이라는 게 좀 너무 방만했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방만하게 가니까 이게 맵이 오히려 너무 무거워지고 망가지는 게 되니까 그렇지 않고 조금 더 가이드 차원에서 제약을 주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분들한테는 이 앰프 관련된 가이드를 어떻게 주고 있나요? 그러니까 동일한 콘텐츠를 별도의 앰프 전용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원 HTML 페이지에 앰프 태그를 추가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게끔 그 기존의 큰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는 앰프 버전을 따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URL이 1:1 매핑이 잘 되게끔 예를 들어서 www.example.com으로 해서 뭐 A HTML, B HTML 이렇게 했으면 이제 앰프 버전을 만들 경우에 www.example.com 뭐 앰프 슬래시 이렇게 해서 a.html, b.html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앰프.example.com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일관성 있게 이게 1:1 매핑이 되도록 서버 컨피그레이션 하는 게 팁으로는 좋아요. 팁으로는 좋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앰프 버전을 만들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스크탑 버전 또는 모바일 버전 어느 것이 됐든지 간에 캐노니컬 내가 생각하는 이게 메인 페이지라고 생각되는 곳에 캐노니컬을 정한 다음에 캐노니컬 페이지에서 앰프 페이지로 예를 들면 링크 rel 앰프 html 링크를 주고 앰프 페이지에서는 요 페이지로 다시 캐노니컬 링크를 다시 주고 이렇게 구현하면 그러면은 컴피규레이션이 돼요. 그거는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새로 개발하는 경우는 그냥 앰프로 개발해도 상관이 없어요. 앰프로 개발해도 데스크탑하고 모바일하고 그 웹 문서거든요. 똑같으니까 앰프로 개발을 하면은 데스크탑에서도 빠르고 모바일에서도 빠르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앰프팀에서는 앰프 버스트라고 해서 앰프를 먼저 개발해서 그것만 사용해도 데스크탑이든 어디든 문제 없게끔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아까 제약사항에서 이런 그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나는 데스크탑에서 여러 가지 인터랙티브한 그 효과를 좀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콤보 박스를 누르면은 뭐가 그 튀어나오거나 이커머스 사이트들이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앰프에서 앰프 바인드라든지 이런 그 인터랙티브한 기능들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앰프만 가지고도 데스크탑 못지않은 데스크탑의 그 피처들 못지않은 걸 다 구현할 수 있다. 해서 만약에 새로 개발한다. 그러면 앰프로 그냥 처음부터 개발하는 게 그 권장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제일 이 권장 사항인데 어떤 경우는 데스크탑 버전이 있고 모바일 버전이 이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 고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그 권장은 아니지만 앰프 버전을 만들어서 이 그 아까처럼 HTML 링크를 주고 이 앰프에서 데스크탑 버전으로 캐노니컬 버전을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런 멀티미디어 마크업 정보가 그러니까 지금 스키마다 노아이지에 있는 구조와 트러스트 데이터랑 많이 충돌이 될 텐데 그거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 거야? 앰프 자체에서 그걸 통합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크업 그 스탠다드 마크업하고 충돌이 안 되게끔 돼 있고요. 그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키마다 오그에 들어간 그 스트럭처드 데이터 있잖아요. 그거를 넣는 거를 권장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예제를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 예제가 보통 CNN이나 이런 데는 그런 걸 잘 넣어놓긴 하는데
다음이 나오네. 자, 여기 보시면은 얘들은 뉴스 아티클이라는 스키마 타입을 썼을 거예요. 보시면은 뉴스 아티클에 이 웹페이지에 뭐 아이디랑 그다음에 아마 로고 이미지, 메인 이미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쓰는 거를 권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들어간 스트럭처드 데이터는 구글 검색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이걸 가지고 플랫폼에 보여주는 그 정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충돌하진 않아요. 오히려 권장을 해요. 이렇게 쓰는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스트럭 데이터에 관련된 뭐 어떤 비디오가 디지털 캐러셀로 나오는 게 앰프 기반의 어떤 콘텐츠로 만든 경우도 있고 그거를 이제 스트럭 데이터 아카우브로 이제 하면 있는데 일단 우선순위는 일단은 앰프 위주로 노출을 일단 하는 게 정책상으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앰프 스토리에 보면은 아마 제가 이제 그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앰프 스토리 태그 안에 속성들이 타이틀, 뭐 퍼블리셔 타이틀이 들어가 있잖아요. 똑같은 정보가 여기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디얼하게는 그 두 가지 정보를 다 집어넣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마도 구글 검색이나 구글 제품에서는 그 앰프 스토리 태그를 먼저 그 우선순위로 볼 거고, 그다음 거기에 안 들어가 있으면 스키마도그 데이터를 볼 건데, 표준적으로 보면은 그 구글뿐만 아니라 다 표준적으로 이걸 먼저 보거든요. 스트럭처드 데이터. 그러니까 이거를 그 우선시해서 해놓으면 좀 더 브로드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권장하는 사항은 두 개를 잘 맞춰가지고 동시에 넣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혹시나 또 그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시면은 또 끝나고 따로 얘기를 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